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존에 세운동에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제가 뽑아놓은 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환자 혁명, 그 다음에 이기는 몸, 또 있죠. 물, 치료의 핵심이다 라는 책. 이런 책들이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고정관념들을 많이 깨준 책들인데요. 이 책들의 이제 특징을 보자면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결국은 돈에 의해서 모든 치료 행위, 약, 보험 등등 모든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속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이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닥터 월렉이란 분이 쓰신 책이 아니고요. 강연을 하신 책을 강연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비유 자체도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하고 계세요. 이 작가, 그러니까 강연하신 분을 소개하자면요. 닥터 월렉이시고요. 1940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축산농부 아들로 출생하셨고 1962년 농업과학 학사를 하셨고 동물 영양과 토양학을 전공하셨고요. 1964년 수의학을 전공하셨고 12년 동안 445종의 동물에 대해 17,500회 이상, 그 다음에 3,000명의 사체를 부검하셨고요.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1991년 노벨 의학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즉 후보에 오르셨었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문으로 한 두 가지 뽑아봤어요. 원래 인간의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왜 매년 30만 명의 미국인이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차라리 하루에 50센트 혹은 1불어치의 잉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편이 훨씬 값싼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닐까요? 미네랄은 한 열을 복용하다 그만두는 처방약이 아닙니다. 산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콜로이드 미네랄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매일 90가지 필수 영양소를 드시고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닥터 월렉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이제 대화체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을 10%만 집에 가져가신다면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사실상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장수도 못하고 주어진 수명도 다 하지 못합니다. 지뢰를 피하듯 무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여러분을 죽일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이 30만 명 의료태만 행위로 죽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5.5세인데 비해 미국 의사 수명이 57.6세입니다. 통계 예상 한 20년을 더 살려면 의과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팩트로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하루에 50센트 혹은 1불어치의 잉여니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편이 훨씬 값싼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닐까요? 하루에 단돈 1불어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의사의 고급 생활 양식을 뒷바라지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의사들의 주머니수 채우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사에게 가면 당신을 돈 짜내는 암소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환자로 보아주기를 바랄 것 이라고 이제 1992년 11월 2일자 워스턴 포스티지에 올라온 글이고요. 의사들은 당신들의 돈을 다 짜내서 말려버린다 라고 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의학 잡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 땀을 흘립니다.
단지 칼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늄도 땅과 함께 내보냅니다. 이들을 보조 영양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건 맞지만 그 영양제 없이 보조 영양제 없이 운동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 불씩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어떤 저희한테 깨달음을 주고 있죠. 개는 40가지 미네랄, 쥐는 28가지 미네랄을 먹는데 우리 아기들은 11가지밖에 먹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인간의 생명 연장과 영양소와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닥터 월렉의 혁신적인 연구는 수의학을 전공한 배경에서 비롯되는데요. 고기와 유제품을 생산해내는 동물들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영양소를 계산하여 사료에 첨가해 먹임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 영양 공급으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됐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의료보험이나 블루크로스, 의료보험사, 메디케어, 은퇴자를 위한 국가의료보험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나오는 부분이 동물들은 이제 나중에 고기로 팔리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사람은 병에 걸린 후에 더 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사후약 처방을 이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축을 길러 돈을 벌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일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효율적으로 먹이고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42년간 영양학과 생물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동물들이 걸리는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포낭성 섬유증이 유전병이 아니라 영양소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단순한 미네랄의 결핍만으로도 인간과 동물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라고 해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젠 이분이 이젠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게 자연사의 원인은 영양 부족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동물원에서 자연사인 동물들의 사체를 부검을 한 수의사가 필요했었는데 하여튼 12년 동안에 걸쳐서 454종류가 넘는 동물에 대해서 약 17,500개 부검을 했고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시체를 부검했대요. 근데 이때 알아낸 것이 바로 영양 부족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식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 영양 부족을 말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그들은 칼로리와 단백질을 생각하고 있었고 닥터 월렉은 비타민 결핍과 미네랄, 트레이스 미네랄 그리고 히토류 결핍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양소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생각했던 영양소 자체가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이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한 어떤 처방전을 이제 아주 획기적인 처방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나오는 게 위궤양에 대한 병이죠. 그러니까 송아지 먹이 캡스펠릿을 복용하면 위궤양이 낫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차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걸리는 부분들인데 윌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법을 보면요. 칼슘 강화 미니에이드 오렌지 주스 5온스에 여자들이 잘 아는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끝이 갈라지는데 복용하는 낙스 젤라틴 반온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 미네랄인 콜로리드 미네랄 한 온스를 하루 2번 복용하게 되면 90일 동안 즉 3개월 정도 드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는 임상 효과가 연구 결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분결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동분이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리 결핍인데 저도 이제 이걸 읽고 비타민 주문 좀 했어요. 왜냐면 이게 흰머리가 증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흰머리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구리가 결핍된 게 아닌가 싶어서 주문을 해봤고요. 이 동분이 결핍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이나 연습 중 또는 직후에 죽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별거 아닌 원인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제 제가 오늘 읽은 부분 여기까지고요. 깨달은 점은 의료 행위의 대부분이 돈에 의해서 이혈령, 비혈령 되고 있다는 현실을 좀 알게 됐고요. 결국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이냐를 포인트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도한 의료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과도한 의료비, 뭐 과도한 제약비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인 이런 책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이제 깨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적용할 점은요. 꾸준하게 미네랄과 영양분을 섭취를 실천해야 된다. 뭐 건강책을 읽으면서 이제 영양제, 이게 비타민을 꼭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이게 매일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젠 어떤 책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비타민을 먹는 거를 당연 뭐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밥과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이 참 이 어떤 고정관념인지 몰라도 약을 먹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막 뭐랄까요, 습관화 되는 게 아직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먹으려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다시 또 이제 건강책을 읽었으니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 여기까지고요. 본 계정 나눠봤고요. 오늘도 선배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일주일 또 희망차고 행복한 일주일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